하늘이 뚫린 것처럼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번쩍이는 천둥 번개는 마치 누군가의 비명을 대신 지르는 듯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수준과 시설을 자랑하는 명성대학병원. 그 화려하고 위압적인 로비 밖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쓸어버릴 듯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로비 안에는 그보다 더 처절한 절망이 바닥을 기고 있었다. 박 과장님, 제발요. 제 신장이요. 제 걸 떼어가시면 되잖아요. 네? 제발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17살 소녀 하은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어 축축하게 늘어진 하복 교복 치마, 낡아서 밑창이 다 벌어진 운동화, 그리고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병원의 하얀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다. 소녀는 지나가는 의료진의 가운자락을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녀가 매달리고 있는 사람은 흉부외과 박성철 과장이었다. 그는 국내 장기 이식 분야의 권위자였지만 동시에 철저한 자본주의의 신봉자이기도 했다. 그는 바짓단에 흥탕물이 묻자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하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봐요 학생, 여기가 무슨 시골 장터인 줄 알아? 떼쓰고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박 과장은 신경질적으로 가운을 털어내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환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만이 가득했다. 신장 이식이 무슨 시장통에서 콩나물 사는 건 줄 아나 본데 조직 적합성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최소 보증금 5천만 원이야. 그거 입금 안 되면 수술방 문고리도 못 잡아. 이건 내 뜻이 아니라 병원 규정이야, 규정. 제가 갚을게요. 학교 그만두고 공장에 가서라도 평생 갚을게요. 제 신장은 건강해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식만 해주시면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라도. 하은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절규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이내 찢어진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빗물과 섞여 번져나갔다. 하지만 박 과장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곧 있을 이사장의 시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비, 뭐하고 있어? 여기 업무 방해로 끌어내. 안 그래도 오늘 VIP 시찰 있으니까 로비 깨끗하게 비우라고 했잖아. 분위기 망치게 정말. 박 과장의 호통이 떨어지자 로비 구석에 대기하던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마치 짐짝을 취급하듯 하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안 돼요. 이거 놔요. 우리 아빠 죽는단 말이에요. 하은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보안요원의 팔을 물어뜯고 발버둥쳤다. 하지만 며칠을 굶준 여고생의 힘으로 건장한 성인 남성들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그녀의 몸이 질질 끌려가며 바닥에 긴 물자국을 남겼다. 하은의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벗겨져 덩그러니 로비 한복판에 남겨졌다. 그 벗겨진 신발은 하은의 처지를 대변하던 듯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하은은 손톱이 뒤집히도록 바닥을 긁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다. 당신들이 의사야?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게 의사냐고! 이 악마들아!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웅성거려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 모두가 그저 혀를 차며 동정할 뿐이고 거대한 병원 시스템 앞에서 무력한 방관자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병원 정문에 묵중한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고 밖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로비를 감쌌다. 검은 우산을 받쳐든 수행원들이 도열했고 그 사이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매서운 눈빛을 가진 노신자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다. 명성재단의 설립자이자 병원 이사장, 장태산 회장이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은 꼿꼿했고 발걸음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평소 병원의 품격과 정숙을 목숨처럼 여기는 인물이었다. 장 회장이 들어서자마자 로비의 옹성거림은 순식간에 잦아들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탁, 탁.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장 회장은 로비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을 목격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추태인가? 장 회장의 낮지만 위엄이 있는 마치 맹수의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박 과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아, 이 사장님 오셨습니까? 별일 아닙니다. 악성 민원인이 하나 있어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얼른 치워! 뭐 하는 거야? 박 과장은 이사장에게 굽실거리면서도 뒤로는 보안 요원들에게 빨리 끌어내라고 눈짓을 보냈다. 요원들이 하은을 완전히 들어 올려 내던지려 했다. 빗속으로 내쳐지기 직전 하은은 빗물과 눈물과 피로 뒤범벅된 얼굴을 들어올리며 병원이 떠나갈 듯이 소리쳤다. 우리 아빠 이름은 이민호예요. 기억해 이 살인자들아. 그 외침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의 끝자락에 선 인간이 토해내는 저주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 이하은이 맹세하는데 우리 아빠 잘못되면 당신들 평생 저주할 거야. 귀신이 되어서라도 쫓아갈 거라고. 순간 장태산 회장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돌아서려던 그의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손에 쥐고 있던 최고급 흑안 지팡이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민호? 15년이라는 10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네가 기어이 그 고학의 집과 결혼해서 나가겠다면 오늘부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유산은커녕 땡전 한 푼도 줄 수 없다. 썩 나가라. 15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장 회장은 대문 밖으로 아들을 내쫓았다. 사랑 때문에 부모와 부귀 영화를 버리겠다던 어리석은 아들. 그때 아들 민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낡은 가죽 일기장이 장 회장의 서재 깊은 곳에 아직도 있었다.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우리 아들. 만약 딸이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하은이라고 짓고 싶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으면 좋았텐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장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보안 요원들에게 들려나가는 저 작은 소녀. 빗물에 젖어 앙상하게 드러난 손목. 흥크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저 도끼 어린 눈동자. 그 눈은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자존심 하나는 셌던 자신의 죽은 아내와 누구보다 고집불통이던 자신의 눈매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흉통을 죄어왔다. 장 회장은 비틀거리며 지팡이에 의지했다. 잠깐, 멈춰라. 장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을 로비를 압도했다. 보안 요원들이 멈칫하며 하은을 내려놓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하은은 거친 숨을 몰아치며 장 회장을 올려다보았다. 경계심 가득한 상처 입은 어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장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이명이 들려왔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민호의 딸이라면 내 아들이 지금 이 병원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것이란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며 곁에 선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네, 이사장님. 저 아이, 당장 쫓아내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조용히 확인해. 그리고 원묵과 전산 열어서 지금 즉시 조회해. 어떤 말씀이십니까? 장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느껴졌다. 환자명 이민호. 지금 당장 찾아내서 내 방으로 보고해. 1분이라도 늦으면 자네도 끝이야. 폭풍우 치는 밤 차가운 병원 로비에서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다. 장 회장은 몰랐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끔찍한 진실이라는 것을. 장태산 회장은 병원장실의 푹신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어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성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장 회장의 귀에는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와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막을 때리고 있었다. 1분 1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손바닥에 닿은 얼굴의 주름이 오늘따라 유난히 깊고 거칠게 느껴졌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를 탈렀다. 15년 전 제 발로 집을 나간 녀석이었다.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아버지의 모든 지원을 거부하고 떠난 놈이었다. 그래도 명색이 장태산의 아들인데 어디 가서 굶어 죽기야 했겠는가. 분명 어디선가 보란듯이 잘 살고 있어야 했다. 저렇게 비참한 꼴로 내 병원 로비에서 쫓겨나는 신세일 리가 없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깼다. 장 회장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들어와. 김 실장이 들어왔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의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사장님, 확인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태블릿 PC를 장 회장 앞에 탁자에 내려놓았다. 장 회장은 태블릿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화면을 켜자 원묵과 전산망에서 추출한 환자 정보가 떴다. 환자명 이민호, 나이 42세, 병명 말기 신장병, 요독증, 신부전 합병증, 보호자 이하은, 자녀. 이민호, 42세. 자신의 아들과 이름도 나이도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장 회장의 시선을 붙잡은 건 팩스트가 아니었다. 환자 식별을 위해 찍어놓은 신분증 사진이었다. 헉! 장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사진 속 남자는 15년 전 패기 넘치고 귀티 흐르던 청년 이민호가 아니라 병마에 시달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볼은 움푹 패여 해골처럼 변해버린 과장님, 환자 또 어레스트입니다. 복도에서 인턴이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박 과장은 차갑게 일가했다. 그냥 밖으로 빼. 복도 구석에서 심폐소생술 하든가 말든가 일단 방부터 비우라고. 의원님 친척분 곧 도착하신단 말이야. 그것은 의사의 말이 아니었다.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하은은 바닥에 짓눌린 채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죽어요. 그녀의 눈물 젖은 시선이 닫혀가는 병실문 틈새를 향했다. 신이시여,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그때였다. 병동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복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냉기가 복도의 소란을 잠재웠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들이 홍해를 가르듯 복도 양옆으로 도열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장태산 회장이 걸어 나왔다. 어젯밤의 지팡이는 없었다. 꼿꼿하게 펴진 허리,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 그는 더 이상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깨어난 경로한 사자였다. 그의 뒤로 명성병원 병원장과 내과, 외과 주임 교시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뒤따르고 있었다. 장 회장의 시선이 복도 한복판에 널브러진 아들의 침대와 병실 바닥에 죄먹자처럼 제압당해 있는 손녀에게 꽂혔다. 이 사장님. 장 회장의 입술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그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바닥이 울리는 듯했다. 박 과장은 갑자기 나타난 이 사장과 병원 수뇌부의 모습에 입을 떡 벌렸다. 이 사장님! 장 회장은 대답 대신 곁에 있던 수행원의 손에서 묵직한 서류철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박 과장의 면상을 향해 내리꽂았다. 퍽! 악! 박 과장이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종이들이 눈처럼 휘날리며 병동 복도를 뒤덮었다.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숨조차 쉬지 못했다. 장 회장의 천둥 같은 호통이 병원을 뒤흔들었다. 감히 누구 허락으로 내 환자를 쫓아내. 니놈이 의사야? 니놈이 사람 새끼냐? 서류 더미가 눈보라처럼 휘날리는 복도 한복판. 장태산 회장의 거친 숨소리는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바닥에 나뒹군 박성철 과장은 코피를 흘리며 멍한 표정으로 장 회장을 올려다보았다.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늘 같은 이 사장님이, 그것도 병원 내 모든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폭행하다니. 이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병원 규정대로. 규정? 규정? 장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지팡이 대신 집어든 박 과장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규정이 어디 있어? 돈 없으면 내쫓으라는 게 명성의 규정이냐? 네 놈이 의사가운을 입고도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장 회장의 고함 소리가 병원 벽을 쩌렁쩌렁 울렸다. 박 과장은 숨이 막혀 캑캑거렸고 뒤에 서 있던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떼닫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이 사장님, 오해십니다. 이 환자는 가망이 없고 보호자가 난동을 피워서. 닥쳐라. 네 주둥이에서 한 마리만 더 변면이 나오면 그 혀를 뽑아버릴 테다. 장 회장은 박 과장을 쓰레기 던지듯 바닥에 내동기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여전히 보안 요건들에게 짓눌려 있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장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한 분노에서 애절한 슬픔으로 바뀌었다. 바닥에 엎드려 이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저 작은 아이. 찢어진 교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아까 깨진 스마트폰 파편에 긁혀 피가 흐르는 손등. 지금 내 손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냐? 낮지만 묵직한 장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깔렸다. 손녀라는 단어에 보안 요원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감전이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 하은 자를 놓았다. 손녀요? 보안 요원이 믿을 수 없다는 되물었다.
장 회장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가 보안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비켜,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보안요원들이 물러나자 장 회장은 떨리는 무릎을 꿇고 하은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하은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장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젯밤 로비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의 눈빛은 그때와 달랐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슬픈 눈빛. 장 회장은 피 묻은 하은의 손을 자신의 주름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하라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구나. 이 못난 할아비를 용서해다오. 할아버지! 하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아빠를 벌레 보듯 했는데 이 낯선 할아버지는 자신을 보물처럼 귀하게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장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복도 한복판에 차가운 침대 위에서 여전히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아들 민호가 보였다. 아빠! 우리 아빠! 하은이 장 회장의 옷자락을 잡고 울먹였다. 장 회장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병원장과 교수진에게 사자후를 토해냈다. 뭐하고들 있어? 당장 내 아들 살려내! 그의 외침에 병원장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아, 아드님이시라면 설마... 그래, 저기 누워있는 이민호가 내 아들이다. 내가 15년 전에 잃어버린 내 핏줄이란 말이다. 병동이 술렁거렸다. 박 과장은 그 자리에서 혼절할 듯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하얘졌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으려던 환자가 이 병원 주인의 외동아들이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국회의원 나부랭이에게 줄을 대려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니. 장 회장은 병원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당장 일수술실 열어 국내 최고의 팀을 꾸려 내 제 재산을 털어서라도 살려내. 만약 내 아들 잘못되면 너희들 옷 벗는 걸로 안 끝날 줄 알아. 내 아들 따라 순장될 각오해. 네, 알겠습니다. 외과, 신장내과, 마취과 전부 호출해. 코드블루, 전 의료진 비상소집. 병원장의 고함과 함께 병원은 순식간에 전시 상황으로 돌변했다. 조금 전까지 민호를 내쫓으려던 인턴들이 헐레벌떡 카트를 밀기 시작했고 교수들이 직접 침대에 올라타 CPR을 이어갔다. 비켜! 길터! 이 사장님 아드님이시다. VVIP 수술 준비해! 침대가 쏜살같이 복도를 가로질러 수술실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장 회장은 하은의 손을 꼭 잡고 그 뒤를 따랐다. 아빠 죽으면 안 돼요. 하은이 울며 달리자 장 회장은 하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걱정 마라.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 염라대원이 와도 네 아빠 못 데려간다. 내가 막을 게다. 수술실 앞 엘리베이터 앞 박 과장이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장 회장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박 과장을 내려다보았다. 경멸과 증오가 섞인 눈빛이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장 회장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차가웠다. 저놈 당장 의사면허 박탈 절차 돌려. 그리고 의료법 위반, 살인미수, 아동학사, 폭행교사, 걸 수 있는 모든 혐의로 고소해. 내 변호인단 총동원해서 이 바닥에 매장시켜.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박 과장은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하며 울부짖었지만 보안 요건들이 그를 개처럼 끌고 나갔다.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쥐새끼처럼 도망치듯 사라졌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장 회장과 하은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민호만이 좁은 공간에 남았다. 민호의 창백한 얼굴, 15년 전 집을 나가던 날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졌다.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한 아비의 손이 병든 아들의 얼굴을 스쳤다. 민호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내 자존심 세우느라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제발, 제발 숨만 쉬어다오. 장 회장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민호의 환자복을 적셨다. 하은도 장 회장의 허리춤을 잡고 소리 죽여 울었다. 엘리베이터가 수술실 층에 도착했다. 바이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우 불안정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교수들의 외침과 함께 민호의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묵직한 수술실 철문이 닫히려는 순간 장 회장은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해 끝까지 따라갔다. 민호야, 아빠 여기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쾅!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색 수술초물 융트가 껴졌다.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장 회장과 하은. 긴장이 풀린 하은이 바닥으로 휘청거리며 쓰러지려 했다. 아가! 장 회장이 빠르게 하은을 받아 안았다. 소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못 먹고 고생하라 앙상하게 마른 벼마디가 장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장 회장은 하은을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양복 상의를 벗어 덜덜 떨고 있는 하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때 장 회장의 눈에 하은의 발이 들어왔다. 아까 보안 요건들에게 끌려다니느라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 찢어진 양말 사이로 피멍든 발가락이 보였다. 엄지발가락은 양말 구멍 사이로 튀어나와 있었고 발 뒤꿈치는 굳은 살이 터져 상처가 나 있었다. 천하의 재벌 총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명성그룹의 회장인 장태산이 17살 소녀의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할아버지! 하은이 놀라서 발을 빼려 했지만 장 회장은 단단히 그 발을 잡았다. 그리고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하은의 발에 묻은 먼지와 핏자국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아프지? 많이 아팠지? 장 회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다. 이 작은 발로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버텼니? 아빠 살리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장 회장의 눈물이 하은의 발등 위로 떨어졌다. 뜨거웠다. 그 온기에 하은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아빠 죽으면 어떡해요? 하은이 참던 어린과를 부리며 올무를 터뜨렸다. 장 회장은 하은의 발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맹세하듯 말했다. 아니다. 네 아빠는 안 죽는다. 그리고 이제 너도 고생 끝이다. 할아버지가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지켜줄게. 다시는 춥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마. 수술실 앞 복도에는 15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차가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을 남겨두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 그로부터 1년 후 명성재단 본가의 드넓은 정원에는 연분홍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잔디밭을 수놓았다. 하은아, 학교 늦겠다. 정원에서 정원수를 다듬던 민호가 대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1년 전 병세기 완연에 죽음의 문턱을 오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살이 적당히 오르고 혈색이 도는 건강한 중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현재 명성병원의 나눔재단 이사장을 맡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된 환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단정한 명문고 교복을 입은 하은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낡은 운동화 대신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우냐, 우리 강아지. 오늘 모의고사 잘 보거라.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던 장태산 회장이 손을 흔들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냉철한 기업가가 아닌 손녀바보인 평범한 할아버지의 온화한 미소였다. 하은이 대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벚꽃나무 아래서 웃고 있는 아빠, 그리고 테라스에서 손을 흔드는 할아버지.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 같은 풍경이었다. 하은은 가방끈을 고쳐맸다. 그녀의 가슴에는 명성고등학교 정교회장 이하은이라는 명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의사였다. 돈 때문에 사람을 내쫓는 의사. 과거의 박 과장 같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깨달은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고 아빠처럼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진짜 의사가 되는 것. 박성철 과장님, 아니 박성철 씨는 지금쯤 감옥에서 뭘 하고 계실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하은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박 과장은 장 회장의 고소로 의료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고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인과응보.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하은은 배웠다. 하은아, 차 대기했다. 기사의 목소리에 하은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네, 가요. 하은은 활짝 웃으며 벚꽃 흩날리는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다. 그녀의 뒤로 든든한 두 개의 그림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차가운 겨울비가 그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생명, 권력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천륜. 그 기적 같은 사랑이 벚꽃잎처럼 세상에 흩날리고 있었다.